인간의 의식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음식. 음식과 인공지능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식품 산업은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인 만큼 신기술 적용에 조심스러운 편이었지만 최근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식품 업계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자재를 생산하는 농업업계에서도 단순 자동화를 넘어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해 농산물 재배의 온도, 수분 등을 조정하고 나아가 유통, 운송과 관련된 모든 과정까지도 관리하는 AI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AI를 통해 생산된 식자재가 주방에 도착하면 AI 로봇이 식자재를 파악해 그에 맞는 적절한 손질법을 적용하고 미리 준비된 레시피에 맞게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미래에는 AI 로봇 요리사가 단순히 요리 과정만 보여주거나 인간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차없는 계량과 조리 능력을 선보이거나 유명한 요리사, 맛집의 레시피를 학습해서 같은 맛을 구현하는 도구로서 성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강연은 러버트 치킨을 운영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로보아르테 대표 강지영 대표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로보아르테는 치킨 조리의 전체 공정을 로봇으로 자동화하였습니다. 로봇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과연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로보아르테 강지영 대표님을 모시고 로봇 음식점을 창업한 계기와 로봇 음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킨으로 로봇을 튀기는 브랜드인 러버트 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로보아르테의 대표 강지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저에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으니 질문 있으시면 그때그때 올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로보아르테는 조리 로봇을 적용해서 그래서 모든 매장에 로봇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로봇과 점주 한 명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점포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러버트 치킨이라는 브랜드를 실제로 오픈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1호점부터 지금 현재 9호에 5호점까지 오픈을 한 상태이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배달과 그리고 테이크아웃만 하는 그런 익스프레스 매장을 열었었는데 사당에 이제 정말 홀로 서빙 로봇까지 적용된 그런 매장을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가 러버트 치킨을 기획하게 된 까닭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왜 1인을 운영하고 그리고 모든 매장에 로봇을 적용하고 또 우리가 배달과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매장을 오픈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로봇으로 음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이제 인건비를 떠올리실 텐데 사실 저희가 집중하게 된 부분은 치킨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건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건비를 비롯한 임대료 그리고 이제 고정 비용 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로보틱스가 이것들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은 10평 내외의 매장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매장들은 많이 줄어들고 또 소형 매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배달이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게 되면서 저희가 갖고 있던 그런 의문점이나 그리고 저희가 세웠던 가설들이 실제로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배달의 민족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보면은 배달을 시켜 먹는 그런 인구들이 강남 3구 아니면은 이제 영등포나 학교 주변에 그 배달 인프라가 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배달이 많거나 아니면 야식 시간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2020년 자료를 보시면은 서울 전역에 걸쳐서 이제 배달을 해 먹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포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재택근무가 많아지기도 하고 또 사무실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밖에 나가서 먹기보다는 배달을 많이 시켜 보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을 하게 된 것은 코로나19가 많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음식도 주문을
언택트로 하신다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리고 서빙도, 그리고 저희처럼 조리까지도 이렇게 언택트로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아지겠구나라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었고, 실제로 저희도 1호점을 오픈하게 된 게 2020년 2월이었습니다. 2020년 2월에 이제 급속도로 확진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오픈했을 때는 코로나 시대에 오픈해서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네, 저희가 배달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저희 서비스가 맞는 방향이겠구나라는 그런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치킨이냐? 치킨 시장 사실 레드오션 아니야? 라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건 2018년 9월이었고,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치킨 시장 조사를 해보니 호프집 이런 것들과 다 합쳐가지고 보니 5조 정도에 되는 시장이었는데 2020년 말에 이제 2021년에 이르러서는 치킨 매출이 7.5조로 돌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치킨 되게 많이 드신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원래 한 일주일에 한 번 드시던 분들이 거의 없으셨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배달을 많이 시켜 드시게 되면서 치킨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시켜 드시는 분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실제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은, 네. BBQ 매장인데 이게 2020년 6월,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선보인 BSK 매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키친이라고 이제 BBQ에서 붙이게 된 그런 매장인데 이 매장 역시 저희처럼 8평에서 12평, 10평 정도 되는 그런 소규모 매장들을 오픈하기 시작했고 홀에서 이제 비어존이라고 하죠. 치맥하는 그런 공간을 없애는 대신에 배달과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라이더가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준비를 해놓고 오히려 이제 익스프레스 매장으로 그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실제로 올해 이제 1년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 여기는 250개 점포라고 써 있지만은 이제 300개 점포 이상이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을 조리하는 업계에 있다 보니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저희도 사실 이제 처음에 1호점, 그러니까 저희가 나온 그 프로그램을 보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TVN에서 하는 식스센스에 나왔었습니다. 네, 식스센스에 나오게 된 이유는 그 너무 이제 로봇이 크고 또 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서 너무 가짜 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해서 저희 진짜로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가짜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저희도 이제 컨베이어식 대형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작업 이후에는 이런 작업이 들어와야 되고 이 작업 이후에는 또 이 작업 해야 된다 보니까 기계가 계속 이렇게 플러스 되게 되면서 네, 굉장히 거대한 모습이 되거나 아니면은 비싼 로봇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퍼포먼스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제작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갖고 있던 가장 큰 과제가 우리가 과연 로봇의 가격을 이 자동화 시스템의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로봇은 1억 5천 원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4호점과 5호점에 설치하게 된 로봇은 이제 3천만 원 이하로 저희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 업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싸다라고 하시겠지만 아직도 많은 소비자분들은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음에 로봇이 6평 공간에 꽉 찼었는데 지금은 1평 미만. 튀김기가 있는 어느 곳이라면 로봇을 설치했을 때 사람의 손이 들지 않고 로봇이 튀겨주는 그런 치킨을 맛볼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모듈화하였고 표준화하였다. 모듈화라고 하면은 레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고 판이 있고 레고 블럭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듯이 저희가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5호점 NC백화점 9호점에 이제 들어가게 된 그런 로봇의 모양인데요. 이 주방은 사실 제약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푸드코트 주방 생각하시면은 이제 한 4평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냉장고나 냉동실 이런 것들을 다 설치가 되고 후드 위치까지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선택권이 많이 있지는 않은 그런 매장이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 매장에 이제 튀김기가 있는 곳에 로봇을 설치하게 되었고 위에 이제 후드가 정리되어 있어서 그 위치에만 이제 로봇 설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역삼점 이제 6평짜리 이제 매장인데 보여드리자면 옆에 이제
반죽을 한 그 기계가 있고 반죽이 끝난 치킨을 로봇이 듭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맞는 때에 흔들어줘야지 이 치킨들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좀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로봇 프로그래밍을 해서 풀어낸 그런 부분들이고, 네, 사실 저도 이제 치킨을 많이 튀겨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많이 저도 이제 화상을 입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로봇에게 맡겨버리면서 좀 위험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좀 네, 구현하게 되어서 네,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로봇은 어느 주방에나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유 주방 모델, 저희가 공유 주방이나 아니면은 백화점, 저희 푸드코트 뭐 이런 것들을 무조건 설치할 수 있고, 아니면 편의점 같은 좁은 주방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 4평, 5평 공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튀김기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사실 이제 로봇 팔을 어디서 사요? 로봇 회사는 어디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로봇 팔은 핸드폰, 이제 아이폰인지 아니면 갤럭시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같은 기업은 이런 로봇 팔 종류를 선택해서 사서 저희가 프로그래밍하고 이렇게 설계하고 조립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구로 매장은 하루 만에 이제 저희가 다 세팅이 가능했고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약간 음식이랑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네, 로봇 생태계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프로그래밍 해주는 SI 업체라는 곳이 있지만 저희는 SI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저희가 네, 중간에 마진을 저희가 취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누군가가 취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저희가 다 직접 그 주방에 맞게 설계하고 조립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빠르고 또 가격이 낮춘 상태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저희가 딱 그 4호점을 오픈할 때 창업비용이 1억이 안 들었거든요. 로봇까지 포함해서 로봇 아까 3천만 원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근데 그 3천만 원도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1억 5천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든 모양이지만은 그래도 범주분들께서는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월에 얼마씩 과금을 하는 그런 렌탈 형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이 1억 이하라는 거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은 엄청나게 비싸진 않은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창업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다른 음식들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음식을 다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모든 음식을 자동화하는 건 로봇이 쓰이기엔 로봇이 사실 싸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고 사람이 힘들고 그리고 위험한 그런 과정들이 난 너무 반복되어서 뭐 손목이 아프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저희가 찾게 되어서 그 부분들을 로봇이 대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더 로봇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저희 회사의 이제 비전이고 저희가 음식을 자동화를 해나가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 대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가맹 사업을 펼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실제로 24시간 계속 배달이 되는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봐서 한국에선 서울도 있겠고 뭐 아니면 대학가도 있겠지만은 뭐 해외에 가면 뉴욕 같은 경우는 정말로 코로나가 너무 심했어서 24시간 내내 계속 배달로 시켜 먹고 밖에 나가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주목하게 된 것이 작년 한 해 동안 배달에서 배달 메뉴 중에 1, 2, 3위가 다 닭이더라고요. 1위는 치킨 티카 맞아요. 2위는 윙, 버팔로윙, 3위가 후라이드 치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을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잘 준비해서 K치킨의 위대함을 좀 떨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매장에 있는 인원까지 하면은 25명 정도 되는 그런 회사이고요. 아직 스타트업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 이런 좋은 장소들에서 저희 회사로 홍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되었는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고객분들에게, 다 고객분들이시니까 고객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식물성 대체육을 개발하는 안현석 위미트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위미트는 2021년 4월 설립되어 올해 초 새송이 버섯으로 치킨맛 나는 프라이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지구환경과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가치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식물 기반 메뉴들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안현석 대표님을 모시고 대체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고기를 만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주식회사 위미트 대표 안현석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발제자로서 참여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하는 그 사업은 AI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식품 산업의 트렌드와 또 거기서 기술 발전의 트렌드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식물성 대체육에 대한 트렌드가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시장 참여자로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어찌됐건 배워가는 단계이고 여기서 많은 조언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제 향후에는 AI라는 기술 영역과 분명히 접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저도 많이 오늘 배워가는 시간으로 삼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고기라는 형태의 음식을 가장 쉽고 맛있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하나의 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고기는 여러 음식 문화 속에서 식탁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외에서 바베큐를 할 때거나 아니면 회사 끝나고 이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먹는 삼겹살이나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 같이 먹는 스테이크 등 우리의 고기는 지금 현재 즐거운 음식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이제 고기에 대한 사랑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우리 인류는 지금 현재 대비 약 70% 이상의 고기를 수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약 한 70억 인구인데요. 30년 뒤에는 한 99억 명까지 세계 인구가 증가할 예정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저개발 국가들이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실 고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같이 함께 증가하는 육류 소비로 인해서 지금 대비 약 한 70% 정도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한 고기 수요 뒤에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기 생산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고기 수요를 뒷받침해주고 있던 축산 관행이라고 하죠. 그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가축 사육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전체 토지 중에서 77%는 지금 현재 가축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가축으로부터 오는 우리 에너지 공급원의 비중은 18% 정도가 될 정도로 지금 적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70%나 더 많은 고기를 수요를 한다면 실제로 이제 현재 음식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전체 토지의 대부분을 쓰더라도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고기를 만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과 같이 가축을 사육하고 도축 가공을 통해서 육류를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 가축이 섭취하는 식물성 단백질들을 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고기 대체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제안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도 조금씩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향후 증가하는 육류 소비의 꽤 많은 부분들을 대체육이 대체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육은 과연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실제로 육류로부터 얻은 그 줄기세포들을 배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배양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들을 맛과 그리고 이제 조직화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고기와 유사한 느낌, 경험을 만드는 식물성 대체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아직 배양육은 조금 더 높은 생산 단가와 기술적 장벽들로 인해서 실험실 수준의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반면 이제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몇 년 전부터 활발하게 식물성 대체육 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그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체육은 초반에는 이제 소수의 채식인들 위주로 소비가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육류 소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서 채식 지향을 하시는 분들의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들이 정말 고기와 유사한 정도로 퀄리티가 올라왔을 때는 일반인들도 본격적으로 수요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다면 그 시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소비하는 그런 대체육이 기존 고기에 준하는 퀄리티 있는 고기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콩고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드셔보셨긴 했지만 뭐 의도해서 섭취한다, 자주 먹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대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는 맛이 없다 또는 식감이 이질적이다인데요.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자면 그 콩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소재가 조직 단백입니다. 그 조직 단백은 원료로서 분리대두 단백, 저희가 이야기하는 콩이라는 거를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콩에서 오는 특유의 취가 고기의 경험과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거부감이 발생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제품을 제조할 때 제조하는 방식이 압출 성형이라는 방식을 통해 제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조직 단백이 팽화가 일어나면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그 다공성 구조로 형성이 되고, 저희가 그거를 먹을 때는 약간 이제 그런 스폰지 같은 질감을 발생시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기는 사실 근조직에서 오는 그런 단단한 질감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좀 상이한 경험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콩고기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분쇄를 하고, 그 분쇄된 제품들을 인위적으로 맛을 첨가하고 조직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분쇄 가공육을 만드는 형태로 이 대체육이 쓰여 왔었고요. 그래서 뭐 소세지, 너겟, 뭐 패티 요 정도의 제한된 영역에서 지금 현재 그 대체육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쇄 가공육은 사실 우리가 고기를 소비하는 유행 중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공육보다 원육을 선호하는 그런 소비 성향이 상당히 강하고요. 근데 그런 원육을 대체할 만한 지금 현재 식물성 대체육은 없습니다. 특히나 원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근육으로부터 오는 치밀한 근조직감과 조직감,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오는 이제 그 근섬유로부터 오는 뭐 결,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은 그러한 특징들을 구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원육과 같은 느낌의 고기 식감을 가진 그런 식물성 조직 단백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두 단백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적인 버섯, 그리고 뭐 병아리콩 등등의 식물성 단백질원들의 조합을 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포뮬레이션을 개발을 했고요. 그 제품을 기존 방식이 아닌 이제 고수분 대체육이라는 조금 더 최근 트렌드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근조직과 같은 조금 더 치밀한 형태의 고기 파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치 고기를 여러 가지 요리에 쓰듯이 다양한 요리에 대응할 수 있게끔 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으로 제가 출시한 것은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 전 발제자이신 그 강지영 대표님께서 타겟하고 계신 그 영역의 제품이기는 한데요. 저희는 이제 그 닭고기 식감의 식물성 원육을 마치 치킨처럼 튀겨낸 그 치킨 대체 식품 위미트 프라이드를 올해 5월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상세한 디테일들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제품 자체에 이제 뭐 그런 고기 파트의 조직감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기존 콩고기랑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조직감이 조금 더 치밀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 이제 그 치킨의 살결이 뜯어지는 그런 텍스처 같은 느낌도 좀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존 영양 성분 측면에서도 이제 저희가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다 가슴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비교 대상 지금 순살 치킨은 사실 이제 다리살이기 때문에 조금 단백질은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이제 그 동물성 원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없고요. 또 반대로 이제 저희 식물성 기반이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실 작년 여름부터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고 작년 겨울쯤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시식회를 소규모로 진행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서울 창업허브라는 공간에서 일반 대상으로 진행한 시식회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 제품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셨고 올해 초에 진행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생산한 수량 모두 완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현재 저희 상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게나마 저희 자체적인 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뭐 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뭐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 더 코멘트를 주고 계시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공중파에서 한번 소개가 된 게 있습니다. 맛있다. 응? 맛있다 이 치킨. 근데 속살이 약간 다르지 않아요? 보통 하얀 속살인데 치킨은 맞죠? 닭고기죠? 사실 좀 저희 제품보다 더 좋게 말씀을 주신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제품은 이제 기존 요리에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기존 치킨 샐러드 대용이나 아니면 치킨 버거 또는 뭐 치킨 마요를 먹던 것처럼 그 동시 치킨 대신에 들어갈 수 있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기존 조직 단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치킨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조직 단백 부분의 질감, 맛 부분을 조금 더 변화를 주면서 다른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꿔바로우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뭐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매우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업적인 성과는 없고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자체적인 그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저희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형태 채널에서 저희를 만나실 수 있도록 그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는 방향이 있고요. 지금 현재 아직은 뭐 좀 디벨롭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들과도 저희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답변을 드리고 먼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대체육 시장에서 AI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이라는 질문이 있고 매우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는 있는데요. 이제 지금 당장에서 저희가 그 AI 기술을 바로 활용은 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뭐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앞서 발표하셨던 강지영 대표님께서 하셨던 그런 이제 뒷단의 공정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포뮬레이션을 만들 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맛을 선호하는지, 뭐 어떤 뭐 질감을 선호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과학적 기기들이 있고요. 그런 과학적 기기들의 데이터와 조합을 해서 실제적으로 미리 시뮬레이션 어떤 원료들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시뮬레이션들이 가능할 수 있고 그럼 거기에 맞는 대체육의 조직감, 식감 그리고 맛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저희의 큰 사업 방향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뭐 수출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더 저희와 음식 문화가 유사한 그 아시아권 국가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제 그 강지영 대표님께 말씀하셨던 저희도 싱가포르를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는 국가라서 그리고 또 대체육에 대한 프렌들리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테스트 배도로 활용하기 상당히 좋은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뭐 닭고기를 사실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무슬림 또는 뭐 인도 이쪽 시장들도 저희의 타겟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좀 과감하게 던지고 싶은 화두는 이건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마차를 타고 다닐 때는 그냥 말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이 등장하고 자동차가 개발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마차는 우리가 운송 수단으로서 이용하지 않는 구식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서 저희가 지금과 같이 고기를 생산하는 방식도 유사한 패스를 밟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고기를 만들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기존 고기의 한계를 넘어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더 풍부한 맛과 건강함 그리고 지구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고기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음식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위미트입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비자가 대체육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너무나 좋은 질문이시고 사실 저도 많이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대체육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많이 부족합니다. 그 뭐 고기 경험도 그렇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고기를 기존 육고기를 드시지 않는 분 또는 이제 뭐 윤리적인 가치 또 환경적인 가치 또는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대체육을 선택하는 분들이 조금 더 주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체육 자체가 이제 일반 육 대비해서 더 맛이라든지 아니면 식감이라든지 그 자체 음식 자체로서 주는 경험이 풍부하다면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다면 반대로 일반 육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비건 트렌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푸드테크 트렌드 세터들과 과학자와의 콜라보 토크쇼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윤근 인공지능연구소장님과 이정원 박사님, 그리고 푸드테크에 대해 강연해 주셨던 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님과 안현석 위미트 대표님, 최현석 스타 셰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 세 번째 날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리 공지 나갔던 것보다는 살짝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 대표님께서 대체육과 로버트 치킨 발제를 해주셨고요. 대표님과 또 두 분을 또 따로 추가로 모셔가지고 패널 토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크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최현석 셰프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푸드테크에 관심이 많고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소금을 뿌리는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대표님도 한 번 더 소개. 네, 일전에 발제로 인사드렸던 로보아르테 대표 강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방금 전에 발제로 인사드렸던 아직은 치킨을 손으로 튀기고 있는 주식회사 위미트 대표 안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이윤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20분 동안 잘 대화를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최현석 셰프님께서는 아까 그 인공지능 걸그룹이 나오신 걸 보시고 네. 굉장히 깜짝 놀라셨어요. 특히 네. 그 머리카락 표현이 저게 진짜 정말 진짜 같다고 하시면서 저 진행하시는 아나운서분과 이 주제가 그래서 인공지능일까라고 했는데 이제 걸그룹 세 분이 또 같이 하시고 네. 그래서 근데 저라면 좀 이렇게 평범함보다는 좀 더 완성도에 가까운 미를 추구할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주변에서 보기 풋풋한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저거는 CG는 아닐 거라 했는데 CG라서 깜짝 놀랐고요. 설마 하셨는데 네, 정말 그래서 CG여서 말씀을 하셨길래 어떤 연기자가 연기를 하고 얼굴만 CG를 붙였거니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머리카락이라든지 네. 입고 계신 옷이나 이런 분이 너무 리얼해서 저 정도면 CG로 영화를 만들면 보통 CG 영화나 게임의 드라마틱 무슨 이런 것들을 봐도 CGT가 나게끔 만드는데 이건 완전 그렇죠. 실사화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네. 평소에 애니메이션이나 로봇 피규어 모으는 게 굉장히 네,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네. 그리고 이런 게임 이런 게 관심이 많아서 그래픽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네. 많은데 그래서 더욱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진짜 리얼하더라고요. 오늘 또 로봇 또 기업에서 오셨으니까 로봇 치킨 튀기는 얘기도 많이 서로 나누고 궁금한 것들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먼저 예. 인공지능 산업
기술에서 음식과 요리 쪽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좀 간략히 소개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이 자리에 좀 나와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여러 군데 쓰이는데 제가 사실 음식, 요리 이런 쪽에 인공지능이 쓰이는 사례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강 대표님 하시는 그런 로봇 팔로 뭔가를 튀기고 뭐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이런 로보틱스 분야가 몰리라는 그런 로봇이 있어요. 비슷합니다. 아까 뭐 강 대표님 한 거나 제가 보기에는 뭐 비슷비슷한 기술 수준인데 그거는 뭐 한 요즘에는 1000가지 요리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가지수가 많은 건 인공지능한테 그다지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그건 뭐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보면 이제 이렇게 주방에 큰 레일 같은 거가 장착이 되고 거기 로봇 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서랍 같은 데 들어있는 재료들을 뽑아서 그거를 어떤 레시피에 따라서 믹싱하고 조리하고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최현석 셰프님 아마 요리를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요리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 뭐 요리하려면 냉장고에서 물 꺼내서 뭐 껍질 깎고 자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해서 서랍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이 하는 요리의 전 주기를 인공지능이 대체한다. 이거는 아직은 안 된다고 보여지고 아까 강 대표님이 그 로버트 치킨에서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분야는 사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적용하기가 쉬운 분야고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은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로봇이라고 보면 되고 좀 인공지능다운 거는 이제 IBM 왓슨 셰프라는 게 있어요. 혹시 IBM 왓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대표적인 언어지능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네. 이제 2006년인가 IBM에서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IBM 왓슨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퍼디 얘가 제퍼디 퀴즈쇼에서 퀴즈쇼에 나가서 퀴즈 대결을 사람하고 해서 이겼죠. 우승했어요. 퀴즈를 이긴다는 얘기는 사회자가 문제를 내면 그 문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사람이 그 글씨를 읽고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언어 능력을 그대로 모사하는 정도의 지능을 가졌다고 보면 되는데 얘들이 퀴즈쇼에 우승하려고 그 제품을 만든 건 아니고 이걸 여기다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썼죠. 그래서 얘한테 의수를 가리킬까? 아니면은 법률을 가리킬까? 뭘 가리킬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중 하나가 레시피예요. 그래서 많은 레시피들을 이 IBM 왓슨에다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가리킨 레시피를 따라하는 거는 당연히 하고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맛을 내는 걸 이러이러한 재료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요청을 하면 얘가 비슷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요리들도 창조를 해내기도 해요. 물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맛이라는 걸 맛이-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지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조합을 하면 이건 맛있다. 이렇게 조합을 하면 망한다. 이런 걸 다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레시피는 다 성공한 레시피들이겠죠. 이거를 많이 학습을 하면 이거를 통해서 약간 변형된 새로운 레시피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그다지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패하는 레시피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향후 미래에 좀 더 인공지능답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서빙 로봇 같은 건 요즘에 많이 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뭐 L 모사에서도 만들고 K 모사에서도 만들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에 일반적으로 지금 요리나 아니면 뭐 요식업 이런 쪽에 적용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좀 재밌는 게 그 막 이세돌 구단과 네네. 뭐 알파고가 막 알파고. 붙었을 때 막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네네. 도대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어떤 직업을 다 먹어버릴까? 그때 제가 단언코 얘기했거든요.
요리는 안 된다. 요리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네. 진정한 창작자고 네. 뭐 시각적인 감성으로 뭐 그림도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파고가 2016년이었으니까 5년이 흘렀습니다. 다 인공지능이 다 일자리 다 뺏어가래. 요리는 안 돼. 네. 왜냐하면 요리는 창작이며 감각이며 예술이다. 그 안에 변형이 엄청나고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인공지능이 단순히 이제 이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진짜 극강의 소프트웨어인데 작곡을 하는 걸 봤어요. 네네. 데이터만 있으면 얘는 뭐든 하는 애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뀐 게 요리 창작 레시피가 실패도 하고 이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도 저도 요리를 뭐 1000가지 메뉴를 넘게 만드는데 그 중에 버린 메뉴가 한 뭐 1000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뭐 알고리즘과 사람들의 그 아까 레시피를 입력하셨다는데 그 레시피에 뭐 플레이버나 그런 연구를 통해서 식재료 궁합을 분명히 찾아낼 거예요. 이세돌이 바둑 복기를 뭐 1년, 2년에 할 거를 얘는 하룻밤에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 데이터로 막 해버리면 이 안에 어떤 게 인간이 좋아한다는 뭐 그런 것들을 찾을 거고 사람에 따라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나중에 뭐 기념일에 로맨틱한 요리도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기술의 발전은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요리사도 할 수는 있겠구나. 다만 뭐 인기 있는 셰프가 아니더라도 기능적인 멋진 플레이팅의 요리들은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확실히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언제까지 시간 내지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분명히 인공지능이 사람 일자리 특히 요리사의 네. 일자리도 침범할 건 확실해요. 정말로. 푸드테크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의외의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는데 네네.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말 저 작곡을 하고 창작의 영역은 못 건드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창작도 과학적으로 얘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거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어떤 한 패턴이야라는 거를 뭔가 데이터로 수집을 하겠죠 얘들이. 근데 맛도 마찬가지고 플레이버도 그렇고 분명히 이걸 뭐 해서 다시 재조합해서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에서나 나온 인간 자체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사람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칫 착각을 하는 게 창작의 영역을 인공지능이 못 넘어온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창작은 모방 플러스 알파예요. 맞아요. 근데 모방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모방이 약간만 변하면 창작이고 대부분의 우리가 창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작곡도 마찬가지고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요리도 마찬가지죠. 건축도 비슷하고요. 이건 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맞아요. 사람이 경험한 데이터 안에서 내가 경험한 맛을 딴들이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조합하지 않은 걸 내가 조합했다고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창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분석을 하면 이건 다 내가 경험했던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는 인공지능은 저의 1000명, 10,000명이 생각하는 것들을 단시간 내에 생각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당하기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아까 보셨던 AI 걸그룹도 네네. 5년 전 2016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거든요. 5년 만에 그렇게 기술이 그렇죠. 많이 뭐 발전했고 사람들의 또 시각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초 사이버에서 아담 네네. 굉장히 크고 잘생긴 훈남 네. 그리고 이제 이 허를 찔린 게 완벽한 뭐 미적인 조형에서 기왕이면은 인조를 만들면 최선을 그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의 그런 걸그룹들이 나와서 허를 찔렸던 것 같아요. 더 그리고 이 머릿결이나 이런 신발 이 가죽 안에 레더에 이런 네. 스티치 이런 것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셨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로봇 자동화 얘기가 나와서 또 강지영 대표님하고 조금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라버트 치킨 그 발음을 참 찰지게 브랜드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이메일 주소 계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메일 계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메일 주소를 정할 때 원래는
그냥 이름으로 정하거나 보통 스타트업 대표들은 CEO하고 이제 네. 하는데 일단 굉장히 길더라고요. 굉장히 길게 반반무만이로 쓰시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반반 무만이를 영어로 쭉 쓰셔가지고 BAN 몇 글자입니까 영어로 알파벳으로 BA 안 세워보셨군요. 네, 안 세웠어요. 이게 여- 길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로봇 자동화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 프로세스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제 직접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뭐 의견이나 전망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이제 도구를 그 로봇 팔이 잡아서 네 그거를 흔들거나 아니면 뭐 젓는다거나 그 정도의 이제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음식을 이제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손에서 이루어지는 뭐 온도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쥐어서 이거를 어떤 식감을 내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소프트 그리퍼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음식 자체에 진짜 로봇이 뭔가 만지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극도로 피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로봇이 손을 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경험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지만 어린 곳에서는 또 똑같이 손처럼 네, 만들고 있는 그런 음식 개발하는 로봇 회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아직은 맛을 컨트롤하는 부분을 로봇에게 맡기고 있지는 않다는 네,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셰프로서 제가 네, 이런 네.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요리사가 요리하는 부분에 약점이 있고 네. 로버트가 하는 뭐 요리의 약점이 있는데 일단 요리사가 하는 요리의 약점은 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의 컨디션과 이 사람의 필요하면 간이 짜지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로버트는 강점은 그거예요. 누가 해도 똑같아. 우리 레스토랑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게 셰프 오늘 없냐? 아. 오늘 맛이 바뀌었냐는데 로버트가 하면 그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똑같은 데이터만 입력하면 그냥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의 강점은 멀티인 거죠. 감자를 깎고 껍질을 까고 소스 조합하고. 근데 지금 로버트가 그런 걸 하기에는 너무 많은 뭐 시설 투자가 될 거예요. 근데 로버트들을 보니까 웍만 돌리는 볶음밥 하는 이 기계가 있고 이것만 분업화돼서 그러니까 설비만 많은 거야. 기능이 있는 아까 튀기는 흔드는 로봇 팔만 있고 웍을 도는 로봇 팔만 있고 드레싱을 치는 뭐 기계가 있고 막 하드웨어만 빵빵하게 돼 있으면 사실은 맛이나 제품으로서 상품 가치로서의 요리를 이길 수는 없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프로핏하고 접목하기 위해서는 인풋, 아웃풋이 맞아야 되니까. 근데 결과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사실 맛에 대한 균일과 상품성으로 딱 봤을 때 레시피만 잘 짜주면 로봇이 사실은 윈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자꾸 또 이제 푸드테크 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컨택하고 네. 뭔가 그 대체육과 이런 회사 컨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4개의 회사를 좀 컨택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로봇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시작해서 기능적인 거를 보는데 실제로 이 산업이 성공하고 상용화 되려면 최종 소비자들을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셰프가 해야 되거든요. 네. 왜 그런지 왜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아까 이제 치킨 산업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이런 산업에 관심 많으니까 저는 교촌 치킨이나 이런 메이저 회사에 기술 접목해서 팔고 싶은 거죠. 직접 튀김 회사를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맛있는 튀김을 하는 거는 레시피고 기능적으로 사업으로 깔 수 있는 기능은 사실은 로봇이니까 그런 대기업에 기술을 파는 게 어떨까. 근데 이 이제 치킨 브랜드로 프랜차이즈를 확장하시려면 네. 셰프들을 좋은 셰프들을 섭외해서 콜라보를 하시면 로봇 팔이 만들어서 더 로봇이 맛있는 치킨을 선물한다는 거는 레시피는 셰프의 영역이니까 연락 좀 많이 주세요. 셰프님과도 레시피와도 콜라보가 가능한 거군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해외에는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식품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인풋과 아웃풋인데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원이 약해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땅덩어리 이만큼 써야 되는데 고기를 더 먹으려면 지구 하나로 모자랄 수 있으니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어서 지금 뭐 그 무슨 무슨 거절이 뭐 이런 곤충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곤충은 곤충에서 나오는 특유의 번데기 같은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엔지니어가 셰프들하고 같이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대체육을 제가 이제 많이 만나봤는데 엄청 프라이드가 강하신 대표님이 네네. 계세요. 그 이제 브랜드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햄버거 집에 죄책감이 덜 드는 버거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 우리 고기를 먹으면 깜짝 놀랄 거다. 지금 뭐 얼티밋 버거나 미국의 뉴욕의 이런 버거들보다 진짜 고기 맛이 난다. 사실 제가 직접 고기를 먹어봤고 그런 그 대체육을 하는 회사들의 고기들을 봤는데 딱 먹어봤는데 그 약간 그거 있잖아요. 죄송해요. 사실은 저 두부예요. 어떤 애는 이 콩단백에서 추출한 애들은 죄송해요. 저 식물이었어요. 뭐 식물이에요. 콩이었어요. 말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네. 막 와서 누군지 알고 만나봤는데 사실은 다른 애가 예. 어떤 사람은 또 와서 딱 만나봤는데 미안해 저 버섯이었어요. 약간 이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버섯의 단백질을 추출한 텍스처를 맞춘 회사가 그게 강점 있는 회사가 있고 플레이버가 또 좋은 회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접근은 포커싱이 고기에 대한 이 스펙트럼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근육에 대한 포커싱만 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완벽한 대체육은 간장이나 뭐 이런 거 맛으로 페이크를 쳐서 고기처럼 느끼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생으로 구웠을 때 맛있는 거를 개발을 하면 고기를 그럼 대체육을 먹을 필요가 생물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은 고기의 맛을 우리가 느끼는 만족도는 뭐냐? 근육 그리고 지방에서 나오는 고소함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근막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근막이나 이런 사실 아직 대체육 회사에서 손대지 않은 전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힘줄 부분이 사실은 그 사태 다리살 같은 거는 네네. 힘줄 부분이 되게 맛있는데 그 힘줄은 전분을 단단하게 젤리처럼 삶으면은 그런 텍스처가 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연구를 저런 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아우. 나중에 이게 잘 돼서 터지면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대표님도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이제 그 기능적인 것과 실제로 그 소비자들을 입맛을 사로잡는 셰프들의 영역을 합쳐서 완벽한 그런 대체육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제가 꿈이 있거든요. 지금도 바쁘신데 앞으로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대체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양현석 대표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댓글을 받고 있어서 혹시 분위기가 어떤지 잠시 스크린을 좀 구경을 하겠습니다. 일단 AI가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은 맛에 대한 팔레트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맛을 이제 내기 위한 재료들의 조합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셰프 주머니에 소금 소지하고 계신 언제라도 시험 보이실 수 있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제가 않으시군요. 실제로 방송에서 보내신 이미지와 네. 저 개인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과묵하고 네, 죄송합니다. 아까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던데요. 어떤 거 물었죠? 아까 뭐 이거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네네. 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고 호기심이 맞아요. 많은 사람이라 호기심이 많다고 저는 첫 만남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현석 셰프님 얘기가 역시 댓글에 많네요. 질문이 하나 있을까요? 질문 연결할 만한 것들이. 대체육으로 흉내내기 제일 어려운 고기 맛이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이 마침 있으니까 그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최현석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생각하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답변 이전에 먼저 그 부분 살짝만 터치를 하면 네. 이게 대체육이랑 저희 고기라고 하면 뭐 근섬유가 기본 조직이긴 하지만 사실 되게
복잡한 다차원적인 조직이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도 있고 그것들을 묶어주는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런 뭐 결착 조직들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하나의 근육 조직을 만드는데 지금 사실 대체육을 현재까지 만드는 거는 그런 단계까지는 구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뭐 저희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실제로 얼마나 고기가 유사한 퀄리티의 우리가 고기 경험을 만들 수 있느냐라도 되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강연을 들었을 때는 일단은 예. 근육의 질감을 느끼게 하는 데 집중하고 계신 것 그런 이제 같았어요. 그런 근섬유 느낌, 뭐 결이 표현되는 그런 것들에 지금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많이 부족한 단계입니다. 계속 개발은 해 나가야 되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그 고기를 제조를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편하게 이제 그 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현재 대체육의 발전 단계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바로 먹으면 저 콩이에요, 뭐 버섯이 들키는데 이런 가공 회사들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고기를 적발하는 게 간장 양념을 하잖아요. 그래서 떡갈비나 이런 간장을 뿌려서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제일 강렬하게 느끼는 게 간장 탄 냄새. 그걸 되게 매력적으로 불갈비 먹을 때 그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지방에 대한 느낌도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들어오니까 이게 고기인가? 라고 느끼게. 그래서 짜장이라든지 뭐 튀겼을 때 무슨 플레이버를 첨가해서 고기처럼 페이크 아니면 소스를 같이 곁들여서 고기처럼 느끼게 하는 페이크 정도가 현재 이제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개발이 많이 돼서 제가 어떤 회사를 컨택을 했는데 그 회사는 해조 추출물에서 감칠맛을 고기에 접목을 해서 치킨의 플레이버나 그리고 양고기 뭐 소고기 플레이버를 하는 그 원료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테이스나인 같이 협력하신다는데 테이스나인 대표님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네. 근데 그 플레이버가 추출하는 방식이 너무 비싼 거예요. 고기를 그거를 양고기를 대체육으로 먹으려면 양 한 50마리 먹어야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기술이란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뭐 말 타고서 말이나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게 지금 뭐 전기차 타고 막 엄청나게 다니고 있잖아요. 분명히 원가는 줄어들고 뭐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그게 상용화돼서 대체육이 분명 그렇게 될 것 같고 좀 징그럽긴 하지만 배양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디선가 실험실에서 고기가 네. 꿈틀꿈틀 막 크고 있어요. 네. 사실 그런 것도 분명히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되게 어렵고 그렇지만 뭐 컴퓨터도 지금 예전에는 엄청나게 비쌌잖아요. 사실은 그죠? 뭐 자가용 있는 집에만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나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당연히 발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시대의 흐름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맛적인 부분에서 셰프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기본 소재는 다른 소재니까 식물성 소재고 뭐 콩이던 균류던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 가지고 독특한 향 또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거를 매스킹하는 방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올라와요. 왜냐면 겉을 감추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 먹다 보면 끝에서 올라오는 맛이 있어서 아마 이제 아까 주셨던 질문과 연결지어서 대답을 드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맛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입에서 느끼는 단짠 신쓴 우마미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근데 그거가 콩이다. 이게 뭐 고기 맛이다라고 느끼는 건 사실 코로 느끼는 최종적인 향으로서 그게 저는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향은 결국은 이제 에스테르라는 분자를 우리가 이제 코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분자들의 종류는 수천 가지 또는 수만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모사할 건지를 알아보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페이크 재료 말고도 향을 첨가하는데 또 공을 예, 이게- 들이면 진짜 예. 고기처럼 느낄 수도 있다 그런 예, 이제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그 향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새롭게 첨가를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기존 소재를 분석을 해서 이게 뭐 고기랑 이제 뭐 전자코 아니면 뭐 GCMS 뭐 이런 것들 분석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이제 뭐 과학적으로 좀 분석해서 어떤 나오는 네. 그래프가 있고 근데 다른 소재에서도 유사한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 조합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 그리고 스페인의 요리를 개발하는 과학자들로 같이 개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식재료 조합에 대한 바이블이라고 어떤 게 어떤 식재료가 잘 맞는 그런 분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식재료에 이 분석을 했을 때 굴과 키위가 이 분석 그래프가 좀 비슷하게 보여서 이런 것들을 접목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고기에서 나오는 그런 플레이버 자체를
어떤 재료는 분명히 성분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 단초를 뭔가 인공지능이 찾아내겠죠. 우리보다 엄청나게 저희는 노가다를 해서 찾아내는 것들을 쉽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플레이버는 만들 수 있고 고기는 플레이버 플러스 텍스처니까 근섬유나 지방이나 그리고 이 근육에 대한 씹는 질감에 대한 그 압력이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뭔가가 또 찾아내는 그 AI가 그걸 접목해서 나중에 반드시 그냥 이건 대놓고 생 고기인데 숯불에다 소금만 뿌려서 먹으면 고기 맛이 나는 대체육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네, 이은구 소장님 뭐 대체육과 관련한 미래 전망 그 어떨까요? 지금 이게 아무리 우리가 요리 얘기를 해도 인공지능 주간이니까 인공지능 말씀을 좀 드리면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반복적인 일을 시켜서 조금 지식을 학습하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육도 결국은 여러 가지 물질들의 조합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어떤 온도로 어떻게 조합을 해야지 이런 향이 나고 이런 텍스처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데이터만 많으면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들이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걸 트라이를 해보실 거 아니에요. 제약 프로세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모으면 뭐 이런 대체육 쪽에는 아주 급속히 발전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조합으로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플레이버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고 그리 갈 거고 사실은 요즘에 뭐 ESG 경영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아까 그 발표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고기가 효율이 제일 떨어지죠. 소고기가 아마 10분의 1 정도, 10% 정도 아마 에너지를 킵할 것 같고 닭이 제일 크다고 해요. 돼지가 한 25%, 30%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다 에너지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아마 이제 급속화, 가속화를 시키는 게 아마 인공지능 기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소고기, 닭고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또 닭고기를 특히 취급하고 계시는 라버트 치킨 강지영 대표님은 AI 접목해서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다른 메뉴가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은 항상 그 대답을 했던 음식은 그러니까 너무 시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떡볶이를 하고 싶다. 떡볶이는 점심, 간식, 저녁, 야식 이렇게 다 먹더라고. 저희 1호점 옆에 떡볶이집이 있는데 저희는 딱 그 피크 타임이 있는데 떡볶이는 매 시간 피크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다라는 거는 이제 그냥 정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 생각을 했던 거고 그냥 제가 만약에 음식 로봇을 조금 더 진보된 걸 개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고기 구워주는 로봇 사실 하고 싶습니다. 스테이크. 네. 근데 그게 이제 스테이크 로봇들도 지금 연구하는 스타트업들이 좀 많아졌는데 그런 이유보다는 정말 그냥 삼겹살 집에서 이제 구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뒤집어 근데 주는 거예요? 그거를 로봇이 다니면서 해주고 불판도 갈아주고 이러면은 되게 편안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네. 실제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기계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 구워주는 그러니까 게요? 고기 이렇게 해서 뒤집고 이런 기계가 있긴 있는데 외국 속담에 이런 맛이 있어요. 셰프는 만들어지지만 로티셰르 고기를 굽는 로티셰르는 하늘이 내린다. 사실 이 고기 뒤집는 게 화학적으로 분석을 뭐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직화 뭐 열에 몇 시간 올려놓고 뒤집으면 끝이거든요. 단백질이 뭐 가수분해 된 어떤 상태에서 뭐 뒤집으면 끝인데 이거를 사실은 고기 굽는 그 한 장 뒤집는 거를 셰프보다 더 높이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진짜 타고난 거라고.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딱 데이터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의 온도를 분명히 AI는 그쵸. 사실은 제가 자꾸 이걸 노가다로 표현하는데 반복적인 계속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똑같은 요리를 한 번 130번을 만들어 봤는데 걔는 그거를 수천 번을 하잖아요. 그런 걸 계산을 해서 어떤 고기 그리고 이런 것까지 계산하겠죠. 겨울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습도가 달라요. 제가 파스타 면을 뽑을 때 계절마다 계란을 넣는 밀가루에 이게 달라지거든요. 습도 때문에. 얘들은 이런 것도 계산한 거 정말 우스울 거예요. 오늘의 날씨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그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뒤집는 시간, 그리고 무슨 나중에 데이터를 넣으면 이런 것까지 넣겠죠. 이 고기가 어느 지방에서 뭘 먹고 컸는 고기에 따라 데이터를 놓고서 그거 다 데이터만 넣으면 다 그죠? 되죠. 네.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낸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돈이 많이 들고 뭔가 연구를 했을 때 이게 시간이 멀다 뿐이지, 데이터만 있으면은 진짜 제가 제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에는 우리 안 대표님이 고기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최현석 셰프께서 그 대체육이 딱 맞는 레시피 개발하고 여기서 자동화하시면 그죠? 세 분이 딱 사업하면은 저는 돈만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니 이거는 이 대한민국 국가 정책, 이게 사실 제대로 나오면 미국에 지금 뭐 몇 조 원으로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한다는 그 버거도 사실 콩 냄새예요. 소스나 뭐 마요네즈 같은 걸 플레이브를 쳐서 뭔가 고기처럼 느끼게 한 거지, 그 고기만 구워서 먹으면 사실 콩이에요 딱 들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진짜 구웠는데 고기가 돼서 나오는 걸 만들면 전 세계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가가치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기 있는 우리 넷한테 연구비나 투자를 팍팍 해주셔서 만들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바랍니다. 네. 저도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만 하시지 그럼 말고 같이 하시죠. 네. 근데 각설하게서 지분을 한 10%만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아니 20% 저는 뭐 20%. 필요한 원천 기술이 있으면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죠 뭐. 그래서 네. 딱 이 5이서 해서 대박 한번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쯤에서 또 댓글창의 질문들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입맛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데 그러면은 AI가 조리한 음식은 항상 같은 맛일 거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맛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맛이 없다고 느낄 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저 부분도 AI를 너무 우습게 보신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그 반복하는 그 시뮬레이션에 노가다를 하는 친구는 음악을 작곡을 할 때 분명히 작곡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슬픈 음악을 듣고 싶을 때 그건 데이터로 얘들이 쌓겠죠. 그리고 사람이 기쁜 노래를 듣고 싶을 때 이건 감성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맛도 예를 들어서 그 고객이 짠 것에 민감한 고객인 걸 데이터를 수집하면 돼요. 그럼 저염식의 레시피를 짤 거고, 왜 AI는 요리를 하나 지정하면 하나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수십만의 그 입맛,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 사람은 뭐 당뇨가 있어서 직접적인 설탕을 먹으면 안 되면 무슨 거기에 단맛을 내는 다른 그런 걸로 해서 데이터로만 넣어주면 얼마든지 그런 입맛 같은 걸 그리고 사실 인공지능이 그런 데이터를 사람이 넣어주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어떤 레시피에서 무슨 요리를 뭐 닭을 튀겼잖아요. 근데 사람이 평가하는 거죠. 이게 덜 바삭하다, 아니면 딱딱하다, 너무 달다, 짜다, 이런 평가를 계속 해주면 얘는 스스로 좋은 레시피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평가만 해주면 돼요, 사람은. 그러면 조금 얘는 나아져요. 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맨날 이렇게 잘못하면은 고쳐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발전하잖아요. 인공지능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마침 팁스라고 이제 정부 과제를 하는데 딱 그 주제거든요. 아. 저희가 그 로봇으로 하게 되면 일정하게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것도 많지만은 사실 이제 제가 아예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로봇이 음식을 한다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로봇이 하는 음식점에서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음식을 커스텀해 줄 수 있어야, 그리고 그게 사람이 만약 저희 같은 경우도 더 바삭바삭하게 해주세요를 얘기하려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은 조금 더 튀겨서 나가면 되나?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처리할 테지만, 정말 바쁜 매장이라고 하면은 그런 요청들을 다 들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봇에 내가 원래 먹던 이 맛을 구현해달라고 요청을 내가 주문을 넣게 됐을 때 로봇은 그걸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근데 네. 그게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기 리플들이나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 과자랑 너무 닿아 있어서 꼭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 이게 아주 그 우리가 잘 상상을 못한 부분들에 조목조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것만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들 그런 쪽에도 많이 해결을 하거든요. 예. 그럼 나중에는 치킨을 주문할 때 뭐 양념 프라이드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튀김의 바삭한 정도까지도 네, 맞습니다. 네. 주문할 때 옵션을 넣고 그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냥 단순하게 스테이크, 미디움, 웰단, 뭐 레어 이 정도 옵션은 구울 수 있는 기계 나온 것처럼 그처럼 바삭하게 뭐 덜 짜게 뭐 이런 것들은 그걸 가감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저기 제가 도전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도전에 인간 응하시죠. 셰프가 로봇 셰프보다 더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하, 굉장히 도전적인데요. 지금 단순히 이제 완벽한 요리, 저의 레스토랑의 파인다이닝 요리를 분명히 어느 미래에는 인공지능은 어쨌든 데이터만 분석하는 거고 로봇가 같이 그게 테크가 합쳐서 로봇가 하겠죠. 지능만 갖고 소프트웨어하고 로봇가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 합쳐져야 돼요. 분명히 이제 기능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완벽한 셰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인간 셰프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돈이 저거보다는 훨씬 적게 들겠죠. 네.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인공지능과 이 로봇가 채울 수 없는 인간 셰프는 섹시합니다. 소금을 앞에서 뭔가 감성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직접,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로봇가 뭐 기계적으로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기능적으로 만들어서 탁 내가 맛있는 요리를 먹는다 해서 끝이지만 내가 뭔가 이 요리를 통해서 행복을 얻고 뭔가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는 사실 요리사가 이러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굉장히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깊이 생각하고 말씀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게 요즘에 그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비중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 유지비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가격 경쟁으로는. 그래서 그들이 변하는 게 체험 현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서 새로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것 자체도 굉장히 팬시한 경험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요식업도 특정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목적이 돼서는 저 최현석 셰프님처럼 저런 고급 셰프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체험을 제공하는 걸로 바뀔 거예요. 근데 현재 대부분의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개인화되고 어떤 새로운 취향에 맞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쪽으로 산업이 많이 바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의 대표적인 게 요식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거를 딱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셰프의 섹시함을 어필하신 최현석 셰프님께서는 소금을 뿌릴 때 혹시 어떤 감성으로 뿌리시는지 아까 소금은요? 댓글창에 질문이 있었거든요. 소금은 정확히 대한민국의 그 강원도 지방에 겨울이 왔을 때 첫 설이 내리듯이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죠. 그래야 이미지 인공지능이 데이터로도 접근 못할 수 있게 피하게 최대한 노력을 해봤는데 근데 어쨌든 그건 소비자들의 선택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그냥 채로 걸러서 내가 취할 법만 취할 거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했거든요. 알약을 먹으면 앞으로는 요리를 먹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만 섭취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주사기로 찍 짜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만 받으면 그러면 에너지원만 얻으면 사실은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죠. 그 외에 가치나 감성적인 여러 가지 충족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요리가 없어지지 않고 모든 음식이 알약으로 진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기술은 충분히 알약 하나로 밥을 먹지 않아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은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요리를 먹으니까 물론 AI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무슨 사장님 뭐 나빠요 이런 뭐 직원들 못된 직원들이 아닐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 간의 이 교감과 감성과 이런 가치는
아무리 인공적인 것들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은 있거든요. 그 때문에 뭐 물론 어느 정도의 자리는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대체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전멸을 하고 인공지능 로봇가 그 터미네이터처럼 장악하지 않는 세상이면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나 욕구나 니즈는 계속 있기 때문에 공정한데 이 퍼센트나 이 파이 나눠 먹기처럼 파이 나누는 것처럼 차이가 있겠지만 영원히 가지 않겠습니까? 아, 요리나 음식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성격이 있다고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당연히 거예요. 있죠. 가치나 무슨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건 대신할 수 없잖아요. 엄마가 어렸을 때 막 뭐 내가 배고팠는데 뭐 볶음밥을 해줬는데 눈물 나는 볶음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인공지능은 사실 거기까지는 침범을 못해요. 아, 그것도 어떻게 뭐 영상으로 제작해서 침범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개인적인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이 끝까지 살아남을 영역이죠. 사실은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댓글 또 살펴볼 만한 댓글이 있을까요? AI 조리사 자격증 같은 것들도 사실은 뭐 생기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긴 네, 해요. AI는 조리사 자격증을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저 그 데이터 소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식중독 사고가 났어요. 그 책임을 지는 거는 뭐 식재료 납품 업체나 아니면은 식재료 납품이 문제가 없었으면 AI가 오류가 나서 어쨌든 그렇잖아요. 기계 팔고 뭐 자동차 팔고 컴퓨터 팔고 오류 나면 제조회사에서 책임지듯이 네. 그 회사가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뭐 이러겠죠. 근데 네. AI 자체가 자격증을 딸 필요는 없죠. 아, AI 개발사가 뭔가 라이센스를 그쵸. 취득해야 라이센스를 되는 거죠. 취득- 위생 그러니까 같은. 이 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책임 영역 이런 것들이 책정되고 이 기능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음식 사람들에게 먹는 걸 뿌릴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지 AI가 직접적으로 탈 필요는 없는 거죠. 아, 네. 야, 이 사업이 꽤 커질 것 같습니다.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시드 투자 하시겠다고 댓글도 올려주셨는데, 아, 그러면은 이제 슬슬 좀 더 미래 쪽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사실 또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은 아직은 다가오지 않은 한 얼마 정도일까요? 5년, 10년 뒤에 일을 상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미래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식당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계속 식당을 운영해 보신 경험으로서 식당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으며 이게 근데 전망으로는 이제 외식 사업이 10년, 20년 전 어떻게 변했냐면 수익을 내는 저희 레스토랑의 그 그레이드라고 그러는데 뭐 패밀리 레스토랑 그리고 험블한 그냥 밥 먹는 레스토랑 그리고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근데 저희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수익 구조를 봤을 때 렌트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25%였어요. 네. 그러니까 월세 25%. 네. 그리고 식재료비, 코스트 뭐 한 30%, 그리고 인건비 코스트 25%, 그리고 나머지 잡비 피용해서 나머지 실제 프라핏이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게 계속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매출 우리가 이 환율, 이 돈의 가치가 점점 네. 커지고 매출 볼륨 자체는 커졌는데 그래서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실제로 렌트가 그러니까 매출 볼륨이 커지니까 이 월세가 가게의 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막 10%에서 15%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10% 정도가 수익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식재료 코스트에 대한 원재료비가 30%에 그 똑같으면 나머지 10%가 프로핏으로 와서 2인으로 남아서 25%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날아갔어요. 그게 다 인건비로 갔어요. 아, 인건비가 높아졌군요. 인건비가 25%가 정상적인 뭐 이런 그 미션처럼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40%에서 45%. 이 인건비는 사회 구조하고 우리가 또 선진국으로 가는 여러 가지 추세를 봤을 때 인건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더 힘든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나아지면서 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뭔가 생활의 행복에 대한 지수 추구하는 것들이 높아져서 워라밸 일에 이런 대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참으면 노후에 뭐 잘 산다 그런 게 없어져서 하다가 얼마든지 다른 일을 찾아가시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이 포션분들이 점점 기업들은
줄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인력 구조로 회사들은 지인하게 되고 자꾸 제가 너무 한쪽으로 많이 저 그 지금 이 스토리가 약간 사회 문제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네. 조금 거기다가 말씀을 드리면 네. 그게 이제 대부분의 그 약간 후진국, 중진국의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는 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인건비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럼 인건비가 상승하면 비용이 늘어나니까 프로핏이 줄어드는데 이걸 뭘로 해결하냐면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생산성이 높아지는 원동력은 기술이죠. 특히 뭐 인공지능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기술인데 그 기술로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중에 일부분은 사람이 기계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고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창의적인 일까지 대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 문제가 생기고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뭐 다 멸망하는 길로 가느냐 그건 아니고 그런 일자리가 사라지고 네. 그다음에 훨씬 고급 일자리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자리들이 변화가는데 지금 최현석 셰프님은 이제 그 한복판에 있으니까 당장은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가 교체되는 순간에 실제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걸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 일자리를 갖던 사람은 일자리를 잃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롱텀으로 보면 그런 일자리들이 교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업혁명 때도 똑같이 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기계 파괴하고 운동도 생겼거든요. 인공지능도 굉장히 이게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뭐 ICT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중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최현석 셰프님은 다른 고민을 하셔서 프로핏을 내셔야죠 일단은. 아무튼 누구나 편하게 유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래를 아까 얘기한 네. 사실 그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완전 바꿔놨어요. 코로나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사실은 사람들이 뭐 어떤 질병이 돌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 패턴이 바뀐다는 예상을 못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 추세로 가면 무슨 로봇가 다 하고 사람들은 뭐 이런 게 뭐 날라가지고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진짜 뭐 터미네이터처럼 기계가 반란을 일으켜서 뭐 인간을 쓸지 그런 거를 장담할 수는 없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현상들이 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들을 한 번씩 크게 틀어놓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 대표님이 하는 이런 로봇 시스템이 조금 발전을 하면 그 최현석 셰프님이 고민하는 문제가 또 많이 해결이 되고 또 그 원료의 문제는 우리 안 대표님이 해결을 하고 이게 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스텝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보조하시는 셰프들은 없어지겠지만 이쪽 개발이나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은 또 생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산업이 개편되고 생산성은 올라가고 네. 당분간 아마 미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선순환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식당의 비용 구조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강지영 대표님께 또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혼자서 창업할 수 있는 치킨집을 이제 모토로 로봇을 도입하신 건데 일반적인 치킨집을 창업할 때와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구조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매장들이 다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남에 꽂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많이 시켜 드시죠. 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스터디를 할 때 역삼, 뭐 강남 이쪽에 있는 배달 위주로 하는 그런 치킨 전문점들을 스터디를 좀 했어요. 근데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나눠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주문 처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그분이 포장도 하고 그리고 조리를 할 때 반죽을 해서 넘겨주면은 그걸 계속 그냥 끊임없이 튀기는 사람이 한 명 또 있고 그리고 그걸 또 양념을 해야 되면 만약 뭐 교촌이다 이러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발라야 되거든요. 양념을 다 이렇게 발라야 이렇게. 되고 그런 인원 또 한 명 더 있고 보면은 이미 벌써 주방에 3명이 들어가 있고 근데 네. 거기서 뭐 하루에 200만이 팔면 정말 많이 파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200수 클럽 이런 것들도 부여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 웬만한 치킨집들은 그 정도 팔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나 또 그 정도 인원은 또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뭐 이런 그 사람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아르바이트생 구하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제가 저번 주까지도 이제 주말에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서 가서 그 판매를 했거든요, 구로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사람의 그 아르바이트생들의 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구해지지 않은 일자리를 로봇이 대신 채워주고 있다. 사실은 3명 정도 필요한 그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 인건비를 많이 줄이는 거는 당연하겠지만은 오히려 인건비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매장들에 저희가 오히려 오픈할 수 있는 매장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셰프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창업 비용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업 구조가 아까 제가 설비를 딱 보니까 전 이 바닥에서 이제 20 몇 년 있었으니 디프라이 세대, 바스켓 6개. 견적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디프라이 기계 하나가 뭐 가스기를 쓰면은 뭐 한 6, 70만 원 정도 한 세대에다가 나머지는 인테리어 그리고 프랩하는 무슨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로봇가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주방 설비나 후드나 이런 설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로봇가 그러니까 3천만 원으로 했는데 그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년 영업을 했을 때 투자비 대해서 감가라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 인건비에서 이쪽으로 옮겨 붙고 나중에 이제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들이 세이브돼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로 뭐 3년 동안 장사를 하셨을 땐 오히려 그 부분 인건비 포션이 높기 때문에 창업 비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그냥 물리적으로 딱 계산했을 때는 로봇 비용이 더 있기 때문에 더 투자가 되는 것 같지만 추가로 이제 비용이나 3년 운영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수익 구조가 좀 더 좋은 레스토랑인 것 같이 보여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상용화는 네. 기계가 지금 이 바스켓만 하는데 기계 하나 사면 제가 파스타 기계를 하나 사면 스파게티 몰드를 껴서 스파게티를 뽑고 닌기 몰드 껴서 닌기를 뽑고 라자냐 몰드 껴서 라자냐 몰드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는 게 있으면 이걸로 카트리지를 바꿔 끼는 거죠. 웍을 탁 껴가지고 볶음밥 하는 기계로도 바꿀 수 있고 이걸 무슨 뭐 이게 돌아가니까 팔은 있으니까 이게 튀김기가 지금 3개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개면은 6개 6인분을 튀겨요. 근데 튀김 하나에 한 7분 정도 튀깁니까? 순살 6분, 뼈 9분 30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1시간에 풀로 돌렸을 때 얼마 나는지 견적이 나오는데 사실 그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부가 매출을 위해서 이 찌개에다가 무슨 뭐 딴 걸 넣어가지고 큐체인지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드레싱 치는 그 프랩이라고 하잖아요. 요리는 준비와 실제 조리가 있는데 그 남는 시간에 그 옆에 사람이 하나 떴껴가지고 데이터를 적용하는 거죠. 자, 이거 드레싱 치는 그럼 얘가 이거 하다가 드레싱 치다가 다시 조리로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죠. 제가 보기에 빨리 끝내고 비즈니스 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외식 사업과 관련된 테크 산업은 최종단의 셰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돈을 벌고 싶습니까? 미래를 패러다임을 열고 싶습니까?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맞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셰프가 반드시 최종단에 서 계셔야 됩니다. 오늘 재밌네요. 감동적이네요. 네? 순살 6분, 뼈 9분. 순살 6분, 뼈 6분 30초. 네, 사실 로봇이라는 건 로봇 팔이 있고 거기에 액추에이터는 바꿔 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까지 이미 뭐 다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하나는 꼭 제가 짚고 넘어가요. 어떤 셰프나 이 정도의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셰프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요.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공상과학 영화가 뭔가 호기심이 많은 그리고 연구하는 셰프, 준비된 셰프만이 미래의 푸드테크 산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뭐 셰프님을 안 모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는 만일 제치고 지금 내려왔어요 여기에. 뭐 굉장히 준비된 셰프십니다. 이제 마감 이제 한 2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 조금 더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무리와 소감 토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댓글로 읽어드릴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K푸드 글로벌화를 위해서 AI 등 어떤 준비와 역할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K푸드 글로벌화. 치킨은 이미 아까 뉴욕에도 많이 이미 수요가 있고 충분히 글로벌화 가능한 것 같고, 대체육도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대체육의 글로벌화는? 네, 일단 그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대체육 같은 경우는 이제 분쇄 가공육 위주의 대체육들이거든요. 분쇄 가공육. 예, 이제 쉽게 네. 생각하시면 뭐 햄버거 패티, 네, 뭐 패티. 소세지, 뭐 너겟 이런 종류의 제품이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실 이제 만드는 방식 자체가 지금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조직 단백으로는 원육을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을 갈아서 다시 재가공하는, 그러니까 소위 기존의 육가공 프로세스를 똑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육가공에서 남는 고기들을 가지고 갈고 그것들을 다시 뭉쳐서 결합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품들 위주로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문화적인 부분도 사실 연결이 좀 되어 있는데, 이제 뭐 햄버거 패티 아니면 뭐 소시지 이런 건 사실 서양식 문화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식재료이거든요. 이제 그런 두 가지가 같이 묶여서 아무래도 서양 쪽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서양 쪽에서 조금 더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수준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긴 네. 합니다. 이제 그런 세 가지들이 다 조합돼서 사실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는 뭐 2010년 초반부터 이런 식물성 대체육을 계속적으로 하던 업체였고, 그게 이제 뭐 한 과거 한 4, 5년 전에 이제 조금 더 조명받기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사실 많이 준비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식물성 대체육이라는 붐을 만들게 됐고, 근데 이제 출발점이 그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대체육의 뭐 준비도 정도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대체육을 소비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근데 문화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맞습니다. 햄버거 패티를 집에서 막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들 많이는 없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뭐 홀푸드 이런 데 가면 거기에 매장에 비욘드 패티가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내가 5번 하루 햄버거 패티를 사 먹는데 4번 먹으니까 너무 좀 죄책감 들고 그냥 개인 건강에서 한 번쯤은 이 식물성으로 만들었다니까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그 죄책감 없는 햄버거라는 브랜드를 예,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죠. 그런 맥락으로 드시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소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대체육이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정도는 매우 낮고, 그럼 사람들의 인식도 낮고 아직 많이 소비도 안 되고 제품적인 측면에서도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대체육이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 정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제 치킨을 처음에 닭고기 같은 느낌의 그 식물성 원육을 처음에 타겟했던 부분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치킨이라는 건 너무나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이제 음식이자, 오히려 이건 우리를 어느 정도 우리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그런 대표적인 문화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체육이라는 게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품부터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는 제품부터 시작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K푸드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치킨을 먼저 사실 네. 이제 치킨도 좀 재밌는 거는, 원래 영어 자체는 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치킨을 프라이 치킨을 치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우리나라가 이야기하는 치킨은 조금 더 다른 의미의 치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처음에는 해외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뭐 서양 국가로부터 처음에 치킨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지금 역수출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또 재미난 현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뉴욕 이런 데서 정말 사람들이 맛있게 또 먹는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 치킨이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 저는 그게 이제 고기 파트에서부터 다 시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에는 지금 현재 치킨에서는 염지라는 형태로 치킨의 맛을 가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튀겨내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특히 세 번째는 양념이긴 한데요.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모여서 지금 그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금 더 기름진 그 KFC 치킨이 아니라 우리나라 느낌의 치킨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이제 훌륭하신 셰프분들, 그리고 이렇게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협업을 같이 해가면서 조금 더 표준화된 느낌의 우리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게 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셰프의 관점에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와 있는 대체육의 형태가 이제 다양히 원육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민지라고, 가른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고기. 근데 조리사로 갔을 때 그 가른 고기가 고기를 갈아서 다시 익혔을 때 조직을 좀 살리면 민지처럼 느껴지면, 곱게 갈아서 다시 익히면
그게 가장 비슷한 고기는 지방이 적고 순수 단백질만 뭉쳐있는 닭 가슴살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지금 국내에서 많이 나오는 대체육 제품들이 치킨 너겟이라든지 치킨의 이름을 빌려서 나온 제품들이 많은 거고요. 제가 여러 4개 이제 그 대체육 회사를 만났는데 풀먼도 있었고 지구인 컴퍼니 이런 데도 있었고 그런데 풀먼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는 게 각 회사마다 강점들이 다 있어요. 풀먼에서 만든 장조림을 드셔보셔야 돼요. 장조림이요? 장조림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민찌가 아니에요. 네. 고기 결을 살린 찢어진 고기 잘잘하게 손가락 마디처럼 그거를 근데 어떻게 먹어보면 버섯의 텍스처라고 할 수 있는데 간장 양념이 우리에게 페이크를 뇌가 혼동이 되게 해서 장조림을 잘 만들고 거기에 이제 뭐 카레에 큐브의 닭가슴살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게 오히려 따뜻하면 텍스처가 부드러워서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식으면 좀 더 단단하잖아요 고기가. 닭가슴살 텍스처가 완전히 잘 나거든요. 그리고 지구인 컴퍼니라는 데는 고기를 민찌 형태가 아니고 이게 갈은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반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를 그죠? 그걸 성형을 했을 때 납작하게 압출을 해서 이걸 튀겨가지고 제육볶음의 그 제육의 그런 맛을 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표님의 비전은 이런 코리안 감성의 이런 제품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 있는 잡채에 있는 고기라든지 잡채에 같이 그런 대체육이 들어가는 거고 무슨 불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거고요. 각각 회사들마다 그런 강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봤고 여기에 추가로 근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 레시피들이 있어서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대체육을 연구하신 분들 진짜 대박을 터뜨리시고 연락을 주세요. 네. 아무튼 그런 해외에서는 사실 아까 우리나라는 민찌나 이런 선입견 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또 소비에 대한 이 도전을 이렇게 막 적극적인 소비층이 아니야 한국은 대부분. 근데 외국은 가치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은 오픈 마인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보다는 이 대체육에 대한 소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에 뭔가 좀 더 그 발전하는 수익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이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이 대체육을 건드리면서 글로벌 시장을 목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엔 수요가 많으니 좀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더 큰 거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그 글로벌로 갔을 때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던데 이제 사실 글로벌에는 또 뭐 비욘드 미트라든지 임파시블 푸드와 같은 절대 강자가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고 그런 이제 또 그럼 그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 대비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 뭐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스스로가 디파인할 필요는 있는데 저도 사실 똑같은 그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들은 더 많이 서양식 문화를 이해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 개발해왔고 제가 만약에 햄버거 패티를 만들었으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현석 셰프님하고 같이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그 대체육 회사도 원육 자체를 강조하진 않아요. 원육에 소스를 하거나 그러니까 글로벌로 우리가 나가려면 원육으로 물론 나중에 저랑 개발해서 근막과 지방을 해서 그런 고기에 만나면 그 원육으로 팔아도 되는데 그건 완전 센세이션한 대박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려면 말씀하신 대로 버거 패티는 걔들이 갖고 있고 소세지도 갖고 있고 그들의 접근 방식은 민찌기 때문에 우리는 K푸드 잡채 먹어봤더니 한국에 그냥 잡채인데 맛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의 대체육으로 만든 그런 잡채야. 이거 비건이야라는 얘기 그 잡채 아니면은 뭐 불고기 뭐 내지는 제육볶음 장조림 이런 식의 형태로 그 사람들한테 K 푸드인데 먹어보니까 사실은 네가 따로 먹어본 K 푸드랑 다름없는데 맛은 근데 사실은 이건 건강한 그리고 같이 소비를 하는 그런 우리 고기야라는 접근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을 왜냐하면 자리 잡고 있는 제가 이제 요리를 막 개발할 때 외국 애들은 저보다 더 엄청난 요리 문화도 있을 거고 프렌치나 이탈리안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뭐 여기에 한국적인 감성을 넣어서 그들하고 차별화된 걸 만든 것처럼 이런 제품들도 사실은 그렇게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이나 한국 음식 문화를 입고 그 안에 스며들어갔다가 그 안에 이제 시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준비되어 있는 셰프 맞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강지영 대표님도 글로벌화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K치킨이 아무래도 뭐 곳곳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저희도 뉴욕이나 아니면 싱가포르를 이제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닭이 다른 거예요. 품종이 다르다 보니 네, 아까 염지 말씀해 주셨는데 염지법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매운 염지를 쓰고 어떤 브랜드는 어떤 염지를 쓰듯이 나라가 또 바뀌면은 또 다 큰 닭을 쓰면 또 그 닭의 또 근육의 양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양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저희 방식을 계속 고수해서 나가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맛을 살리면서 그 현지에 어떻게 하면은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네. 저 사실 로봇을 하고 있지만 네. 치킨 네, 프랜차이즈들이 하는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좀 포인트가 되고 그걸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굳이 뉴욕에 나가지 않아도 뉴욕에서의 그런 뭐 맛지도나 그런 레시피 정보들을 저희가 학습을 시켜서 저희 나름의 레시피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필요하면.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지금 풀땡땡 장조림이 지금 엄청나게 핫합니다. 정말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궁금한데요. 그 짝 찢어지는 그 느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셰프가 네. 봤을 때 미안해 사실은 저 간장 양념 쓴 버섯이에요긴 한데 예. 그냥 밥이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장조림 같아요. 셰프의 미각을 속일 수는 없었으나. 네, 그러니까 셰프를 속일 네. 수 있는 고기가 나오면 아까 그 CG 정도의 네. 뭐 제가 오타쿠긴 한데 나오면. 이런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입 모양이 사실은 어색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와 저게 CG란 말이야. 이 정도의 고기가 나오면 장담하건데 뭐 인류가 이제 멸망할 때까지 거기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산업으로 발전할 거라는 전망이 들고요. 이제 토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슬슬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한 명씩 그 이미 질문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약간 식상하긴 하지만 나에게 인공지능이란 뭐뭐뭐다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혹시 생각을 하셨으면 한 분씩 해주시죠. 네, 제가 일단은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스타트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본격적으로 뭐 인공지능의 기술을 도입한 단계는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짧지만 되게 밀도 있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감히 한마디 던지자면 저에게 인공지능이란 디테일이다인 것 같긴 하거든요. 디테일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실 사람마다 다 조금씩 개인의 특히나 음식 쪽에서는 개취라고 하잖아요. 맛이라는 건 개인의 취향인데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이렇게 보편화된 입맛을 잡아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그런 하나하나 각자의 뭐 식습관으로부터 오는 그런 내가 좋아하는 맛이라는 거를 하나하나 다 잡아줄 수 있는 또 그런 디테일까지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인공지능 디테일이다라고.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어느 분이 도전해 보시겠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네. 나에게 인공지능이란 동료이다라고 표현하고 네. 그러니까 로봇을 하다 보니까 로봇이 기계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 저희끼리도 저희 회사 사람들끼리도 계속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친구는 이 녀석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저 오늘 대담하면서도 느낀 게 저희가 뭐 레시피를 개발하든지 아니면은 뭐 로봇의 그 동작을 더 디테일하게 잡아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또 박사님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나에게 인공지능이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동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동료다. 저에게 셰프님. 인공지능이란 독수리용제. 네. 불과 이제 40년 전이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가 그렇죠. 다 모르긴 났는데 네. 이미 그때 잘 나와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 본부 여기 시계를 보고서 네. 그 1호를 타는 이글이
박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죠? 아, 네. 시계를 보고서 박사님하고 영상 통화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국민학생이었던 초등학생도 아닌 국민학생 때는 나는 저게 진짜 현실이 될까? 사실 상상도 못하니 시계를 보고서 박사님의 얼굴을 보고 통화를 했거든요. 지금 그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건방지게 얼마 전에 그 알파고를 보면서 인공지능이 셰프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작곡을 하는 인공지능을 보고서 이게 정말 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기술이란 것 그런 것들은 무한대구나 개발이라는 생각을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미래에 대한 꿈들이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인공지능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까지 다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독수리 오영재 보셨나요? 네. 아, 보셨군요. 재방송 나중에 많이 했어요. 아, 재방송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프로가 됐군요. 아, 좋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저도 뭐 네. 한마디 할까요? 네. 저는 손 많이 가는 애인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손이 많이 가는 예. 애인이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인공지능 한 지도 꽤 오래됐고 뭐 비슷한 분야에 있었으니까 애정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파요. 변화도 빠르고 왜 그 애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늘 오늘 이렇다가 내일 또 바뀌고 막 이런 것처럼 굉장히 변화가 빠른 분야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무슨 어떤 애증의 관계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손 많이 가는 애인 그런 정도로 표현이 될 것 같네요. 네. 아, 좋습니다. 제가 사실 그 요즘에 KBS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라는 프로그램에 MC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뭔가 키워드를 주시면 딱 그 네 분이 딱 키워드 4개를 던져 주시면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미션을 항상 프로그램 끝날 때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또 키워드를 들으니까 또 직업병이 발동해 가지고 그걸 또 해보고 싶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학교 때 봤던 독수리 오형제 시절부터 꿈꿔왔던 애인처럼 손은 많이 가지만 디테일한 감성까지 알아주는 동료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야, 이걸 또 여기서 써먹네요, 이걸. 이제 토크쇼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1시간 넘게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압축적으로 나눈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토크쇼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에 3번째 날에 오셔가지고 음식과 요리에 대한 테크 그리고 AI를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자리가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 번씩 듣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감은 네. 이렇게 순서대로 할까요? 네, 그러시죠. 아무튼 저는 호기심 많고 푸드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 어릴 적 감성을 계속 갖고 있는 셰프로서 진짜 실제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강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지구가 망할 때 어떤 직업군을 로켓에 태워서 화성으로 어디로 이주를 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기능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의사, 과학자들이 가야 되지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만 바탕을 깔아주는데 행복을 추구하고 싶으면 셰프가 반드시 동승을 해야 됩니다. 행복은 푸드테크 여기에도 셰프는 항상 동승해야 된다는 걸 되게 우주선에도 강조드리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네, 셰프님. 네, 기본적으로 어딜 가나 셰프는 항상 함께 가야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지영 대표님. 네, 저는 좀 이런 자리들을 좀 많이 떨어가지고 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최현석 셰프님에 대한 팬심으로 오게 됐다고 말미에 이렇게 네, 말미에 밝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전문적인 이야기들과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멍석을 깔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은 사실
1시간 조금 넘게 길다면 길고 좀 저는 짧다고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자리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조만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고, 네, 저희 치킨이 아직 서울 지역밖에 흩뜨려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가맹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 전국구에 계시는 많은 네. 고객님들과 가장 만날 수 있도록. 첫 번째로는 대전에 네, 대전에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온 목적도 사실 대전 지역에 이제 자리 어디에- 물색하러 오셨나요? 싹 물색했습니다. 싹 봤고요. 네, 곧 만날 수 있게 저희도 빨리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네, 사실 이제 이 AI 기술 이 전문가도 저는 아니라서 처음에 이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 저도 약간은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래도 너무 이렇게 또 각 영역에서 훌륭하게 지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또 AI에 대해서 이해도 조금 더 쌓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저희 식품이 AI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분명히 접목시킬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좀 베이스론 쌓아가는 건 오히려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식품이랑 AI 어찌 보면 요새는 특히나 뭐 ICT 쪽으로는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 또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곳에서도 이런 교차점을 활발하게 이야기한다는 데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식품이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긴밀하게 엮여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는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옷을 사는 거는 뭐 아무리 자주 사도 한 달에 한 번 살 건데 우리는 하루에 3번씩 뭐 많게는 내가 돈을 쓰면 실제로 내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대안들을 고민해 나가는 것 같아서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 토크 콘서트 초청을 받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유행이지만 정말 별걸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뭐 스포츠, 영화, 요리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뭐 걱정 반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재밌었고요. 이제 확실한 거는 인공지능은 몇몇 연구자들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드네요. 왜냐하면은 뭐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나 이것이 어떤 특정인 전문가 수준 비슷하게들 다들 많이 아시는 것 같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뭐 특히 비즈니스 미팅이 잘 이루어져서 대박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고요.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길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오늘의 토크쇼를 다 같이 박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